이 시간에는 이제 미래 시제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완료 시제로 먼저 넘어갈 거예요. 진행형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제를 하다 보면 조동사 will과 shall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또 다음 단원이 조동사 단원인데 설명이 바로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는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 시간에는 이제 그 will, shall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세요. 미래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거나 이제 뭐 상상하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래를 나타내려면 조동사 will이나 조동사 shall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뜻은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몇 개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It will rain next week. She will come tomorrow.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도 있지만 또 여기에 next week, tomorrow 이런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봐라. 그러면 첫 문장, 다음 주에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라는 미래의 내용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라고요. 다음 주에 비가 올 것이다. 또는 다음 주에 비가 올 예정이다. She will come tomorrow. 그 여자는 내일 올 것이다. 또는 그 여자는 내일 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조동사 will이나 shall의 뜻만 알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냥 평범하게 해석을 했더니 말이 다 통하죠. 이런 게 단순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단순 미래예요. 단순 미래는 단순이란 말 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그게 대부분 다 단순 미래인 거예요. 근데 단순 미래 말고 will하고 shall에는 이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에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불러. 말을 의지 미래라고 해서. 그러면 단순 미래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의지 미래라는 건 우리가 추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will과 shall을 사용해서 단순 미래일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의지 미래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돼서 별도의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미래를 안 배운 상황에서는 will과 shall을 단순하게만 해석하면 뜻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를 배울 건데 단순 미래는 지금 배운 거예요. 그냥 조동사의 will, shall의 뜻 뭐뭐일 것이다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의지 미래만 이제 추가로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 단순 미래고 어쩔 때 의지 미래냐 이 구별부터 해야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려면 조동사 will이나 조동사 shall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will과 shall의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조동사 편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지만 will과 shall이 이 뜻일 때는 이렇게 바꿔서도 돼요. 이게 이제 현재 시제 아래 보면 미래 대용어구의 하나예요, 이게. be going to 하고 동사 원형. 진행형의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be going to는 will, shall의 동의어예요.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런 걸 바로 단순 미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지 미래라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 미래, 의지 미래 구분하는 방법, 요 표를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일장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책에 있는 거 보고서 그냥 보면서 설명 들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져요. 좀 귀찮더라도 책에 있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뭐 책을 덮어놓고 공부해도 괜찮아.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귀찮지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더라도 이렇게 좀 필기를 해가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지루함도 덜하고
조금 더 귀찮더라도 좀 더 익숙해질 거고 하니까 써가면서 수업을 들으세요. 단순미래를 먼저 표를 그릴 거예요. 똑같이 의지미래도 표를 그릴 거고. 암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려는 거야. 자, 표를 똑같이 그려요. 단순미래라고 써놓은 다음에 아래로는 1인칭, 2인칭, 3인칭. I가 1인칭, U가 2인칭, 나머지는 다 3인칭. 이제 주어가 이럴 때. 그 다음에 옆으로는 문장의 종류. 평서문과 의문문. 의지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는 1인칭, 2인칭, 3인칭. 또 옆으로는 평서문, 의문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고, 표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단순미래일 때 1인칭의 평서문에 will이다, shall이다. 이걸 이제 쭉 적어줄 거예요. 각 칸에다가 will, shall을 쭉 적어줄 건데, 결론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미래는 어떻게 적혀 있든 간에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단순미래는 편하게 접근하고, 의지미래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각 칸에다 will, shall을 채워 넣을 건데, 이렇게 먼저 외워요. 단순미래와 의지미래는 반대다. 뜻이 반대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칸이 will이면 다른 한 칸이 shall이다.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봐요. 단순미래에 여기가 똑같아요. 또 그 반대로, 단순미래 2인칭의 평서문, 3인칭, 의문문 3인칭.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단순미래랑 의지미래랑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또 요 아래 세 칸 있죠? 여기가 똑같은데 단순미래랑은 달라. 그래서 머릿속으로 지금 이 그림을 그리세요. 삼각형을 이렇게 3개. 삼각형을 그리라고요.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막 어렵게 외우지 말고 먼저 표부터 그려놓고 삼각형 3개를 그린 다음에 마지막 의문문의 1인칭. 의문문의 1인칭이 양쪽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래 놓고 이걸 쓰세요. 여기가 shall이에요. 여기가 shall이라고. 머릿속에 이것만 담아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암기사항으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암기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거 외우는 데다가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외워야 될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또 지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는 최소로 노력을 줄여서 요 정도에서 딱 끝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기가 shal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다 shall이란 얘기지. 근데 아래 세 칸은 또 반대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will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다시 의지미래로 오면 또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shall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will이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좀 최소화, 단순화 시켜가지고 외워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으면 이제는 단순미래는 볼 필요 없어요. 뭐가 적혀 있든 간에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의지미래만 집중을 해요. 자, 이제부터 추가로 쓰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의지미래에서 평서문에 1인칭의 will, 2, 3인칭의 shall, 의문문 1, 3인칭의 shall, 2인칭의 will 이렇게 썼죠? 자, 평서문에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의지미래로 쓰게 되면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요. 지금 단순미래, 의지미래를 배울 건데 의지미래가 공부의 핵심이에요. 단순미래는 조동사 뜻만 외우면 끝나는 거니까. 평서문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평서문 부분에다 쓰세요. 이렇게 쓰면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데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세요. 그 다음 의문문에 shall, will, shall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의지가 들어가는데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냐면 듣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요. 듣는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문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보세요. 문장을 몇 개를 쭉 쓸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면서 단순미래와 의지미래를 구분부터 하세요. 그래 놓고 단순미래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이 뜻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돼. 근데 단순미래가 아니라 의지미래였다. 그 문장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그 문장에
말하는 사람의 의지, 듣는 사람의 의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초점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쭉 쓴 다음에 단순미래에 해당되는 건 한번 해석하고 그냥 바로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미래에 집중해서 하기로 하고 문장을 쭉 쓰세요. You will die. You shall die. 이 두 문장이 뜻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표 보면서 단순 의지 구분하고, 자, 그 다음 He shall have this book. 이 문장은 단순 미래냐 의지 미래냐 한번 표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단어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도 한번 해보고. 자, 다음 will, she, 이제 의문문이에요. come in. 여기 in은 부사예요. 안으로 라는 부사. in은 부사로도 쓰여요. 또 will 대신에 shall을 썼을 때 shall she come in. 그러면 단수미래냐 의지미래냐를 표를 보고 하라고요. 그래서 단수미래라고 판단이 됐으면 단수미래는 뭐뭐 할 예정이다, 할 것이다를 집어넣어버리면 자연스럽게 해석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의지미래일 때는 이제 평서문일 때는 바로 이거, 의문문일 때는 바로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되고. 자,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또 이어서 들어요. 자, 이제 했으면 이제 구분을 한번 해봐요. 평서문이거든요. 평서문에. 그러면 의지미래만 적용해봐요. 평서문에 2인칭, 3인칭에 shall을 쓰면 의지미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평서문에 2인칭이 주어인데 shall을 썼다. 그러면 아래 문장이 의지미래. 그러면 위에 건 당연히 단수미래. 여기 평서문에 3인칭이 주어인데 shall을 썼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의지미래라고. 자, 이제 의문문도 해요. 의문문을 보니까 의지미래만 보면 돼요. 의문문에 1, 3인칭의 shall을 쓰면 의지미래. 그러면 여기도 봐요. 의문문에 3인칭이 주어인데 shall을 썼잖아요. 요게 의지미래. 그러면 이건 단수미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단수미래만 해석하고 그냥 간단히 끝내버려요. 단수미래는 You will die. 그러면 뜻이 이거예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니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늙어 죽건 병들어 죽건 죽는다 이 말이야.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아래 문장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자, 다음 요 의문문에서 단순미래는 이러면 된다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상대방한테 그녀가 안으로 들어올까? 그 여자가 안으로 들어올까? 그러면 상대방도 몰라서 그냥 추측하듯이 하겠지. 들어올 것 같으면 yes, she will.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no, she will not. 아니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냥 미래 일을 추측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순 미래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는 의지미래. 이제 이 세 문장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 두 문장이 평서문이니까 보세요. 평서문에 2, 3인칭의 shall을 썼다. 그러면 누구의 의지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어의 의지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해요. 내 입으로 You shall die. He shall have this book. 이라고 내가 말을 했어.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잖아, 나.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이 뜻이에요. 내가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이 해석이 바로 의지미래예요. 내가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이게 바로 의지미래.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첫 문장 You shall die 이러면 뜻이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말하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뜻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널 죽이겠다. 이게 You shall die. 여기서 3인칭으로 살짝 바꿔봐요. She shall die. 그러면 나는, 나라는 말은 없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여자를 죽일 것이다. 난 그녀를 죽이겠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럼 이제 내용을 또 살짝 바꿔서 아래 걸로 봐봐요. 똑같은 건데 내가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근데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책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뜻은 이거예요. 나는 그에게 이 책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나는 그에게 이 책을 사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사주면 그 남자가 이 상태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 속뜻이 들어있는 게 의지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왜냐하면 문장의 주어랑 말하는 사람이랑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말하는 건 나다. 그래서 바로 내가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해서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돼요. 이 문장을 보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이거다를 알면 되는 거고, 지금 밑에다가 써주는 문장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밑에 문장은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 뜻이 이거라고 그랬죠? 이걸 영작을 할 거야.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I will kill you.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란히 적어놓고 관계가 같냐? 그럼 같다. 맞는 문장이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면 돼. 이 문장은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영작을 해버려. 뭐에게 뭐뭐를 주다. 사형식이죠? 사형식으로 그냥 그대로 영작하듯이 I will give. give를 써도 되고요. 사주다 해도 되니까 buy를 써도 돼요. 둘 다 수요동사고. I will give him this book. 그에게 이 책을. him this book. 이렇게 동의어예요. 근데 아래 문장은 여러분들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문장의 뜻이 이거다라는 그 뜻만 알고 있으면 아래 문장은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엮여 있으면 이거 같은 뜻이 묶여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놔두고 이제 이걸 보세요. 의문문의 1인칭 같은 경우는 평서문과 같으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3인칭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문문 3인칭에 쉐를 쓰면 의지미래인데 아까랑은 다르게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여기에 쉘이 아니라 will이었다면 그녀가 안으로 들어올까? 추측하는 거였지만 이제 쉘을 썼죠?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입에서 shall she come in?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니까.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을까? 라고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그녀를 들어오게 할까?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라고. 그 여자를 들어오게 할까? 아까 위를 썼을 때는 그 여자가 안으로 들어올까? 이거였는데 지금 의지미래로 쓰면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을까? 라고 듣는 사람한테 의지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문장 뜻은 이거예요. 그 여자를 들어오게 할까?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이 명령하는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 여자를 들어오게 하십시오. 아니면 그 여자를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지는 상대방이 이제 대답에 의지가 들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대답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대답에 yes, she will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런 게 묻는 거랑 질문이 묻는 거와 대답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그 여자를 들어오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응, 그 여자는 들어올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냐면 간접명령 방식으로 이렇게 let her come in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여자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이래야 이 물어보는 것과 대답이 어울리는 그 응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뜻은 이거. 이 문장의 뜻은 아까 적어준 그에게 이 책을 줄 것이다. 이 문장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버리세요. 문장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게 좋지만 이해하려면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 문장 단어가 어렵진 않으니까 쉬운 단어로만 일부러 골라놨으니까 이 문장의 뜻은 이거고 이 문장의 뜻은 그에게 이 책을 줄 거다. 뜻을 외워. 뜻을. 영어 문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은 뜻이 이거다.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문장은 이거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문장은 또 이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문장 전환을 하나를 더 해줄 테니까 또 보세요.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 I will let. 여기서 let은 사역동사 let이요.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우리 바로 앞 단원에서 그 동사의 종류하면서 let 이거 이제 설명 많이 들어서 공부한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건데 이건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와야 되는데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I will let 이라고 쓴 다음에 주어를 목적어로 집어넣고 이걸 목적격 보호로 써버려. 그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문장 전환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문장 전환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래 문장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he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니까 목적격으로 him. 그 다음에 have this book은 바로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몇 형식 문장이 되냐면 완벽한 5형식이에요. 이게 목적어고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서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이 책을 갖는데 누가 갖냐면 그 남자가 갖는 거니까 목적어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해석이 나는 그에게 이 책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러면 된다고. 나는 그가 이 책을 갖게끔 할 거다. 갖도록 시킬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던 방식대로 이 문장도 그런 식 공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장을 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 문장도 이렇게 바꿔도 돼요. will 쓴 다음에요. 이제 듣는 사람을 그냥 아예 주어로 써. 그래 놓고 똑같이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다음에 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방금 하던 방식이랑 똑같이 she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 그리고 come in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써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will you let her 하고 또 사역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come in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당신은 그 여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여자를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요? 이 뜻이에요. 상대방의 의지를 직접 물어보는 표현이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의지밀의 이 세 문장만 뜻 암기한다? 이런 기분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좀 전에 의지밀에서 의문문의 1인칭은 어차피 평서문과 같으니까 이거는 좀 쉽게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shall을 쓰는 세 문장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will을 쓰는 건 안 배워도 되냐? 이런데 will을 쓰는 건 지금 다 배웠어요. 평서문의 1인칭의 will, 의문문의 2인칭의 will. 봐요. 평서문의 1인칭의 will, 1인칭의 will. 이게 지금 의지밀이에요. 의문문의 2인칭의 will. 이것도 의지밀이라고. 근데 여기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넘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주어랑 말하는 사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주어와 듣는 사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지밀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요 세 개. 평서문의 2, 3인칭의 shall을 쓰는, 의문문 1, 3, 특히 3인칭의 shall을 쓰는, 여기 평서문의 2인칭, 3인칭의 shall, 의문문 3인칭의 shall, 3인칭의 shall, 요 세 문장만 집중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의지밀의 설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밑에 예문은 대부분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하면 되고. 자, 이제 19페이지 보면 18페이지는 넘어가고요. 19페이지 보면 완료 시제라고 나오는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세 가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료에만 집중을 하세요. 현재 완료에만. 자, 설명을 조금만 더 추가로 들으세요. 이제는 완료 시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완료 중에 현재 완료를 먼저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금 전 시간에 시제 시작할 때 이런 거 했었거든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먼저 한 번만 다시 구분을 해봐요. 이제 형태는 여러분들이 연습했다 치고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는 시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은 네 가지가 똑같다고 그랬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수직선 잘 떠올리세요. 그 시제편 첫 시간에 배웠던 수직선 그려가면서 하라고 그랬잖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과거 완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요 네 개 그대로 여기 다시. 다음에 미래 완료, 과거부터 미래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내용 똑같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두 가지 시점 이상에 이제 겹쳐서 걸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쓰는데 내용은 똑같이 네 개라고 그랬는데 과거 완료에만 한 가지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대과거 용법이다, 대과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쓸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현재 완료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현재 완료가 익숙해지면 과거 완료, 미래 완료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완료에만 집중해서 들어요. 문장을 쭉 쓸 테니까 보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He has just finished the work. 여기 지금 현재 완료를 썼어요. She has never been to Japan. 여기는 약간 어려운 표현이 섞여 있는데 어려운 표현이 have been to거든요. 근데 또 들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have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왔으니까 현재 완료는 맞죠? 바로 이거. It has rained for 3 hours. 여기도 has rained 현재 완료 썼죠. 다음 she went 고우의 과거형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냥 과거 시제를 썼어요. 고우의 과거형. 그런데 다음 she has gone 고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현재 완료로 썼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이제 따져주면 돼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고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용 구별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야. just. 이런 걸 보고서 아 이건 현재 완료의 뭐구나. 넷 중에. 그 다음 두 번째 never. 이런 거. 이런 걸 힌트로 삼아서 내용 구별이 빨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말. 3시간 동안. 이런 걸 보고서 넷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무런 부사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제 하나씩 해봐요. He has just finished the work. 이러면 그는 지금 막 그 일을 끝냈다. 일 시작은 과거에. 그런데 지금 막 끝냈다고.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뜻이구나. 이러면 돼요. 현재 완료의 완료. 지금 일을 막 끝냈다. 이렇게. 다음 have been to는 책에도 적혀 있지만 have been to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뭐뭐에 갔다 왔다. 뜻 두 개를 외워야 돼요. have been to 뭐뭐에 갔다 왔다. 하나 더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never라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 와 있으니까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결코 가본 적 없다 이 말이니까 두 번째 해석이요. 그녀는 일본에 결코 가본 적이 없다. 그 여자가 태어난 과거부터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다. 이런 게 바로 경험. 예를 들어서 뭐 2번 갔다 왔다. 그럼 twice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경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이 경험이구나.
never, once, twice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빨리빨리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만 익숙해지면. 세 번째 문장,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죠. 그 기간이 바로 3시간 동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3시간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3시간 내내 지금까지 비가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오고 있다. 이래서 바로 현재 완료의 계속.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계속.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경험. 그래서 이 문장 다시 3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 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에 적혀 있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현재 완료라는 동사 형태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런 식의 부사, just, 이런 식의 never라는 부사 또는 부사 구 이런 걸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 해석들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쭉 적어놓은 다음에 용법이 같은 거 골라라 이런 것까지 나왔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경찰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는 용법을 구별하라는 건 안 나온 거니까 해석을 할 때 필요하다는 거지 뭐 완벽하게 이걸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건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개. 그러면 이제 구별을 해봐요. She went, 이건 과거의 일만 나타낸 거고, she has gone, go를 현재 완료로 썼는데,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제 현재 완료로 썼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내용 비교해봐요. 윗문장은 그 여자는 가버렸다. 과거의 일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윗문장은 과거의 일만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여자가 다시 왔는지 아니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거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의 일은 알 수가 없어. 그냥 과거의 사실만 써놓은 거예요. 그 여자는 가버렸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근데 아래 문장은 go라는 단어를 현재 완료로 썼단 말이에요. 이 문장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녀는 가버렸다. 해석은 똑같이 하되 과거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마지막 용법이에요. 결과.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윗문장 아랫문장 똑같이 그녀는 가버렸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윗문장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아랫문장은 그 여자는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과거의 행동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질 때 그때 현재 완료를 쓴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행동만 나타내고 싶으면 과거시에 쓰면 되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나타내고 싶으면 나타냈다는 걸 나타내고 싶으면 현재 완료를 쓰면 되고 현재와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아랫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녀는 가버리고 지금 현재 여기 없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결과 용법이다 라고 구별을 하는 거야. 이렇게 4개예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러면 완료, 경험, 계속에는 이렇게 힌트가 되는 부사, 구, 부사들이 있는데 결과에는 힌트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그대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걸 많이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노래 제목 같은 거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She has gone이 원래는 문법적으로 맞지만 예외적으로 이걸 써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건 이렇게 쓸 때 그냥 현재 완료를 뜻하기도 한다. 예외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뭔 얘기냐면 she's gone, she has gone 다 같은 말이에요. 그녀는 떠나버리고 지금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요.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현재 완료는 특징이 있어요. 현재 완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거를 뜻하는 부사. 과거 부사.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부사와는 함께 쓸 수 없다. 이거 잘 기억해둬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랑은 함께 쓸 수 없음.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게 뭐냐? 이런 거. yesterday, 어제.
또는 then. 이게 이제 그때란 뜻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다음에 last night. 어젯밤. 이런 거. 또는 지나간 연도 같은 거. in 91. 이런 거. 지금이 2014년, 2000년도니까 1991년 이건 지나간 연도잖아요. 그럼 과거잖아. 이런 거랑 현재 완료는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지금 이걸 보세요. just now. 뜻이 지금 막 이거거든요. 이것도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돼. ago. 전에란 뜻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완료랑 쓰면 틀려요. 그 다음에 when. 그리고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예요. 의문부사. 이것들은 현재 완료랑 쓸 수 없음 해서 추가로 외우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마지막 세 개 중에서 특히 just now랑 ago는 이거랑 비교해서 들어요. just now 말고 just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랑 써도 돼. 여기 보세요. 좀 전에 예문 들었을 때 just 썼죠? 이건 현재 완료랑 어울려 쓸 수 있다고. 그런데 다시 여기 just now는 just와 뜻은 같아요. 그런데 just now는 현재 완료랑 못 써. just now는 과거랑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어만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지. ago, 과거하고만 써야지 ago를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돼요. 근데 ago와 뜻이 똑같은 before. before는 현재 완료랑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비교해서 just와 before는 현재 완료의 사용이 가능한데 같은 뜻을 가진 just now, ago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다 해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문법 문제로. 그러면 책을 잠깐 보세요. 19페이지. 현재 완료의 밑에 보면 용법 구별할 때 먼저 완료, already, yet, just 표시해둬요. 다음에 경험, once, twice, ever, never, before에다 별표 쳐둬요. 다음에 계속, for, during, 나중에 전사 가서 또 하겠지만 모르겠는 분들은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전사 for 뒤에는 숫자 있는 기간, during 뒤에는 특정한 기간, 그리고 since 별표 쳐놔요. since 뒤에는 과거를 뜻하는 명사, since가 전사라면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 다음에 how long, 이게 의문사 how long이에요. 얼마 동안이란 뜻으로. 다음 so far, 지금까지예요. 동의어는 up to now, 이것도 별표 쳐놔요. 지금까지. 그러면 당연히 과거부터 지금까지겠죠. 그래서 so far, up to now는 현재 완료랑 아주 자주 어울렸어요. 결과는 방금 얘기했고, 그리고 박스를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의 주요 표현,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특히 처음 두 개가 중요해요. 아까 적어준 건데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명사 와요. Japan 이런 장소명사. 그러면 뜻이 두 개. 뭐뭐에 갔다 왔다.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have gone, 이게 she has gone 그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to가 왔다? 그럼 또 뒤에 장소명사가 왔지. 그녀는 주어는 어디에 가버렸다. 그리고 지금 없다. 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거, 이건 3인칭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1인칭이나 2인칭은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가버리고 없는데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have been in. 상대적으로는 좀 덜 중요해도 이 뜻도 이것도 일종의 수고예요. 뭐뭐에 살아왔다. 뭐뭐에 산 적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문을 쭉 보고 하면 되고, 예문을 보면 OX 같은 거 체크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유 같은 거 잘 따져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위에 저 표현들, 이론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요. 예문 중에 밑에서 6번째 줄.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he has been there. 이건 맞는데 바로 아래를 보니까 he has been to there. 아까 외우기는 have been to가 맞다고 배우지 않았냐? 근데 왜 아래 건 틀리고 위에 게 맞냐? 왜 그러냐면 have been to 뒤에는 장소명사가 와야지. there는 부사잖아요. 부사. 그 there 자리에 장소명사가 와야지 맞는 거지. 그리고 그 장소명사랑 앞에 있는 to가 합쳐져야 부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there는 맞는 거죠. 오히려. 전사랑 명사를 합쳐서 there라고 쓴 거니까.
근데 아래를 보면 to 다음에 부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네 문장 있죠? 왼쪽으로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뜻을 쓰세요. 네 문장의 뜻이 똑같아요. 그녀는 5년 전에 죽었다. 그녀는 5년 전에 죽었다를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왼쪽으로 네 문장을 묶어 놓은 다음에 별표를 치세요. 반드시 네 문장 암기해야 돼요. 이 네 문장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문법 이론 전체를 통해서 문장 외우란 얘기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 4개는 외워두세요. 외워둬야 실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론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들으면 되니까 이론을 혹시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요거 암기해버리면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해두고 왜 이런 문장이 네 문장의 뜻이 같으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워버리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현재 완료 조금 추가해서 하고 과거 완료 특징 정리하고 진행형 시제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제를 완성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먼저 그 복습들하고 앞으로 배울 거 간단하게 예습하고 이렇게 하세요. 수고했어요.